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올해가 반이나 지나갔나요? 아니면 반이나 남았나요? 저는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 잘 풀리시기를 바라면서 2022년도 하반기 띠별 운세를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쥐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쥐띠이신 분들 2022년에 상문살과 삼재가 들어왔다 소리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자, 상문살은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상문살이란 상갓집에서 받아맞는 살이라고 합니다. 상문살을 맞으면 갑자기 아프다던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 사고사나 객사 등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에는 더더욱 상문살이 들어간 해에는 안 가는 것이 좋거든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가 허약해지지 않게 본인이 항상 건강하고 밝은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크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쥐띠분들 올해 심약해지지 않게 음주 가무는 조금 멀리 하시고요. 운동하시면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지키고 계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재 역시 다들 아시니까 따로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명리학이라는 학문에는 삼재라는 개념이 없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 상반기에 쥐띠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다행히 하반기 운세는 점차적으로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쥐띠는 역마살의 기운이 좀 강해지는 해거든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재물운이 커지게 됩니다. 역마살로 인해서 직장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부부간이나 애인간에 좀 별거나 좀 이혼, 약간 헤어진 이런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잘 들어오는 그런 해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겁재의 기운이 좀 강했기 때문에 입춘을 중심으로 여름이 지나기 전에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결과가 좋지 않으셨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으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도움을 주던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전달받게 될 수도 있고요. 남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은 그 도움받은 만큼 타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돈이나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해이긴 한데 사람들을 보는 안목을 좀 키워서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쥐띠 나이별로 올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제일 큰형님이신 1948년 무자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자생 분들은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좀 기회가 주어지는데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행운이 올 수도 있고 불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이라면 부동산 등의 문서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지병이 있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 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항상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물운은 내가 건강할 때 그걸 더 취할 수가 있고 내 몸이 약해지면 내 앞에 온 재물운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쥐띠는 많이 움직이고 바쁘게 다녀야 됩니다. 올해처럼 역마살의 기운이 있을 때는 더더욱이 많이 움직일수록 그게 다 재물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요. 좀 자손이 늘어가는 기운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주가 좀 생기거나 그렇지 않다면 집안에 반려동물이라도 들어오는 그런 새 식구가 늘어나는 해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가운데 좀 하반기에 약간의 구설수, 다툼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뭔가를 막 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좀 나이에 맞게 편안히 노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60년 경자생입니다. 자, 올해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거든요. 비록 힘든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좀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격증에도 도전해 보시거나 이제 하반기부터 약간의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해인데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하시는 거는 자제해 주시고요. 그분들께 이렇게 조언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960년 경자생은요, 올해 생각지 않은 곳에서도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재물운과 문서운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좀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을 때는 안 좋은 기운이 조금씩 이렇게 침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손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주의하시고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물운이 좀 왕성할 때에는요, 건강운은 조금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자, 작은 질병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초기에 좀 신경 써서 치료하셔야만 건강을 해치지 않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내 건강이 어떤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60년 경자생의 부동산 운을 보면요. 어느 날 좀 생각지도 않던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매물을 좀 매매하게 된다면 내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조금 주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손해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자, 금전거래는 조심하시고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돈거래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내 재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금전은 자녀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조금 자녀하고 이 돈 때문에 좀 다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그냥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시고, 야, 너 이거 가져가면 언제 줄 거야? 이런 식의 거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1972년 임자생인데요. 이 임자생은 조금 귀인이 들어오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반기인데요.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뭔가를 시도해 보는 거,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인이 들어왔을 때 새롭게 뭔가를 해봐, 이런 귀인은 귀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좀 뒤에서 서포트 해주거나 더 잘 될 수 있게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귀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자리를 딱 유지해 나가는 게 점점 좋아지는 그런 운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재물과 건강 모든 면이 2021년 작년보다 좋게 작용되는 해이거든요.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역마살의 기운이 있어서요. 분주히 움직일수록 운이 트이게 되고 그 운이 트이면서 가능한 더 많은 재물이 나한테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있게 되면은 그 일을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일이 있을 때 막 조금 더 움직여서 내가 내 소득을 챙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운을 보면요. 올 하반기에 좀 문서운이 좋아지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쁘니까 사주세요. 그 집 괜찮아요?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그 집을 잘못 구입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운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운, 그다음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직접 서류를 다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자, 정확한 거래가 오갈 수 있는지, 이 집에 뭐 부채는 얼만큼인지, 이런 근저당권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보시고 그걸 딱딱 따지고 넘어가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그 집을 구입했을 때 내가 그 집으로부터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운입니다. 자, 하반기에 여러분 문서운이 들어오시면 그걸 꼭 내가 잘 확인하고 그렇게 취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984년 갑자생을 보겠습니다. 자, 이 1984년생은요, 2022년도에 좀 무난하고 여유로운 그런 한 해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연결되면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장을 이직하거나 집안에 좀 이사를 하거나 이런 이동수가 같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해왔던 일들이 점차 빛을 보게 되는 그런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돈을 쫓아가게 된다면 피곤해서 지치게 되니까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노력한다면 재물운도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되는 그런 하반기가 될 겁니다. 또 이렇게 내 운에서 벌어들인 재물을 딱 벌어야지 막 이렇게 신경만 쓰기보다는요, 그 재물을 관리하시는 게 훨씬 돈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버느라고 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번 돈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하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 구설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인간관계를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계획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금전적으로 무리한 투자는 좀 삼가하는 게 좋고요.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면 자신이 한 만큼의 일의 성과는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문서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라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작은 것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하반기인데요. 자, 이렇게 뭔가 나한테 문서가 들어오겠다 싶으면 그걸 잡도록 해보십시오. 자,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건 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연운을 보면요, 올해는 조금 부부관계나 연인관계 이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조심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특히 좀 부부나 연인관계에서 제3자가 중간에 딱 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좀 바람기가 발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좀 권태가 올 수도 있고 평소에 상대방과 좀 많은 대화가 없었다면 더더욱 이렇게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좀 대화를 많이 하시고 또 서로에게 좀 불만이 있으면 그걸 그냥 속으로 꽁 하지 마시고 표현해서 저 사람이 이런 불만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불만이 있는 걸 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가 있으면 이런 제3자가 나타나서 둘 사이를 방해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 병자생인데요. 이 병자생은 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좀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고 대처한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해냈을 때 거기에 따른 성과는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 96년생들이요, 조금 저돌적인 나는 앞으로 가련다 이러는 성질이 좀 있는데요. 자, 후퇴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너무 과감한 도전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인사 이동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사 이동 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앞으로만 나가면 그 일을 좀 그르칠 수도 있어요. 자, 인사 이동 후에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 앞서간다면 그런 성과가 딱 이렇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윗분들이 하시는 걸 잘 따라가는, 그러나 내가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내 맡은 일을 잘하는 그런 직장인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취업을 안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올 하반기에는 취업의 운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나 이 취업운이 열려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에 100% 완벽히 만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직장의 근무 요건이나 인간관계, 급여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올해 하반기 운이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하나는 좋지 않더라도 또 하나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내가 좋은 쪽으로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안 좋은 거는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거 내 욕심을 조금만 버린다면 좋은 하반기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올해 정말 나쁘지 않으니까요. 취업한 이후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좀 특별한 사람, 귀인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그런 운이 있거든요.
자, 이런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이 술술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사람들과의 계약건으로 조금 밀당을 하게 될 일도 생기거든요. 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더 이익이 되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하반기입니다. 처음에는 금전적으로 좀 궁핍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에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건강을 좀 보면요. 올 상반기에 조금 아팠다, 몸이 좀 안 좋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운이 좋아지면서 내가 아팠던 몸도 좀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사업도 좀 추진을 하게 되고 취업을 준비한 사람은 또 취업도 하게 되고 이렇게 운이 조금씩 풀려가는 그런 기운입니다. 자, 인연운을 보면요. 좀 미혼이신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런 미혼이신 분들도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실 수 있는 이런 애정운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애정운이 있기 때문에 96년생 GT가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또 돌아오는 겨울에 따뜻한 겨울을 맞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GT이신 분들 이래저래 힘든 일들이 많으셨을 것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한 해가 마무리될 때는 연말에 딱 돌이켜보면 결국은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반이나 남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던 일들에 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어떤 해피한 결과를 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주의할 점이 있다면 2022년 하반기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평소보다 조금 더 귀 기울여서 그 충고를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내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덜 후회스럽고 예상보다 좋은 결과로 이민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별로 사주를 들여다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띠만 가지고 운세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운세가 좋지 않다. 이렇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또 운세가 좋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아야지 그냥 놀고 먹어야겠다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이별로 참고하셔서 더 복된 하반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